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준비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자, 왕종명 특파원, 우리나라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오랜만인데 바이든 정부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건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의 말을 인용하면요. 바이든 정부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국 정상의 방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2년 넘도록 작년 1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한국 정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의회 상하원 연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수조 원에 달하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국빈 초청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는데 바이든 정부도 경제 동맹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발표 중 한 대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ROK has invested tens of billions of dollars into the United States. These are investments that will bring our two countries even closer together, help strengthen our supply chains, and give our economies a competitive edge. 올해가 한미 군사동맹을 맺은 지 70주년이 됐다는 상징성도 있지만 바이든 정부가 한국의 이전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는 한미 동맹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북중러에 맞서기 위한 한미일 삼각동맹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부분이 크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든 반도체, 전기차 같은 경제 안보에서든 미국에게 중국은 더 이상 우려 정도가 아니라 현실적 위협입니다. 대만을 놓고 전쟁을 벌였을 때 미국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최근 가상 실험에서 입증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한국 정부를 보자면요. 집권 초기에 만난 문재인 정부가 미중 사이 균형을 고수했던 것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는 확실하게 미국에 기울어 있습니다. 북중러에 맞서려면 한미일 삼각공조가 견고해야 하는데 그동안 한일 관계는 싸늘했습니다. 그 핵심 걸림돌이었던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일본도 놀랄 정도의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바이든 정부로선 쌍수를 들고 반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빈 초청 발표가 이 강제동원 해법 제시 직후에 나온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블링컨 국무장관이 고백하듯 말했지만은 한미일 3자 관계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 정부의 압박도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미일 군사 협력이 선명하게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벌써 미국은 자국 핵전력 정보를 한국, 일본과 공유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하고 정부 간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로 친윤석열계 지지를 받아온 4선의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당 최고위원도 윤심을 내건 후보들이 대거 당선이 됐고요. 예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비윤석열계 후보들은 모두 낙선했습니다. 먼저 오늘 선거 결과를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김기현 후보. 이변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의 최종 승자는 윤심, 김기현 후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성공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윤석열 정부 만세. 2위는 23.3%를 득표한 안철수 후보로 김기현 후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3위 천하람, 4위 황교안 후보 순으로 김 후보의 과반 득표 저지에 실패했습니다. 17대부터 19대, 21대까지 4선 국회의원인 김 후보는 정책위의장부터 원내대표까지 고루 역임한 안정적인 경험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선거 초반 윤핵관 장제원 의원과의 김장 연대를 더해 윤심 후보로 부상한 뒤 유력 후보들의 불출마 속에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통령하고 호흡이 척척 맞고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당 지도부를 뽑아놔야 대통령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다. 선거 막판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흔들리는 듯했지만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최고위원 결과도 친윤계 후보들의 압승이었습니다.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후보가 모두 당 지도부에 입성했고 청년 최고위원회도 장예찬 후보가 연예인 성적 대상화 웹소설 집필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55%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반면 비윤계인 친이준석계, 이른바 천하용인 후보들은 모두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신인 김기현 대표는 내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비윤계과의 갈등을 봉합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북 순창의 한 농협 주차장에서 1톤 트럭이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조합원들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3명이 숨졌고 17명이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70대 트럭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순창군의 한 농협 주차장. 농협 조합장 투표를 위해 조합원들이 건물 앞에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뒤편에서 갑자기 1톤 트럭이 인파를 덮쳤습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가족들을 찾는 사람과 안 보여. 아니 어머님 어디 안에 들어가 계실 거 아니야? 사상자들을 옮기는 구급대원들로 투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사람들이 피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트럭이 덮쳤다고 밝혔습니다. 투표가 이제 줄을 서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섰는가 봐요. 저 벽돌로 빨리 저기서 멈추지 못하고 저까지 쭉 나갔으니까 굉장히. 이 사고로 80대 여성 1명과 70대 남성 2명을 포함해 3명이 숨졌고 중상자 5명과 경상자 12명은 현재 11개 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됐습니다. 병원 측은 대부분 60, 70대 이상 고령자들이라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트럭 운전자 74살 이모 씨는 인근 창고에서 트럭에 비료를 실은 뒤 계산하기 위해 차를 옮기려던 중이었습니다. 이 씨는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운전면허를 적성검사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확인했는데. 음주 여부 확인했고 또 혹시 약물 혐의가 있을 것 같아서 약물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 반응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투표소 주차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은 3명으로 경찰은 당시 차량 통제가 미흡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농협 측의 투표소 관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서울의 한 은행 직원들이 꼼짝없이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닷새 사이에 2차례나 막아냈습니다. 창구 직원들이 돈을 찾는 고객들을 유심히 살폈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챌 수 있었는지 송정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은행으로 경찰관들이 들어갑니다. 순찰차에 형사 차량까지 도착한 뒤 한 중년 여성이 경찰관들과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달 22일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직원의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집 수리비를 내야 한다며 현금 900만 원을 찾겠다고 한 60대 여성이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셨었어요. 계속 통화를 하고 계셨고 은행에 도착했다, 출금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었어요. 피해자는 이곳 ATM 기기에서 먼저 800만 원을 빼낸 뒤 추가로 90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전화를 끊지 않으려 하고 현금 인출만 요구하는 여성의 태도에 은행 직원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습니다. 그런 인테리어 집수리 비용들은 계좌이체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 업체에서는 현금을 꼭 요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여쭙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직원의 설득 끝에 여성은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놨고 결국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고객은 일주일 전에도 보이스피싱으로 4,700만 원을 빼앗겼지만 모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이번엔 2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또 다른 직원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며 현금 1,000만 원을 요청한 고객이었는데 요즘 상황에 전세가 올랐다는 말부터 현금을 고집한 것 등이 이상했다는 겁니다. 이제 또 증액 요청하기도 하셨고 혹시나 잘 모르시고 계약을 하실까 봐
또 이제 현금 거래하시니까 그것도 이상해서. 경찰 조사 결과 이 고객도 금감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잇따라 막아낸 은행원들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5,400억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